근데 사전 투표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투표율이 36.9%인가 해서 37%에 육박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에 80% 넘나 보다. 근데 오히려 77.1%로 지난 대선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예, 그 그래프가 되게 재미있는 게 기존 선거들은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는데 네네. 이번에는 가다가 이렇게 꺾여 버렸죠. 그래서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는 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긴 한데 아무래도 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게 사전 투표 같은 것들이 쭉 일어났을 때 이제 뭔가 분산하는 효과 그 이상도 좀 이하도 아닌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뭔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끌어들인 부분들이 있어서 양쪽이 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들이 끝까지 이렇게 버텨내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다 합했을 때는 결국은 지난 선거보다도 낮게 만드는 네. 뭐 그런 의미였어. 투표를 어느 시점에 하는가의 문제지. 결국은 국민을 좀 더 많은 국민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효과는 조금 덜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부산 투표율을 봤더니 75.3%. 전국 평균의 밑도는 수치에다가 밑에서부터 네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죠? 지난 19대 대선 때 밑에서부터 6번째였어요. 그런데 2계단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거죠. 저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해운대구하고 남구, 북구, 연제, 또 금정, 수영 이 7개 전대가 상당히 75.3%보다 높게 나오고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아래입니다. 그 말은 뭐냐 9개 지역은 다 아래라는 거죠. 그런데 이 7개 지역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강세 지역이고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약세 지역인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는 민주당이 충분히 투표장으로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결집 효과를 덜 누렸다. 그 결과가 저는 조금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사실은 부산에서 볼 적에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거리에 사는 것들을 상대적으로 조금 덜 본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네. 그리고 좀 이렇게 거리에 마지막 순간까지 서가지고 이 팻말 들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빨간색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에 파란색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차 교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좀 그런 뭔가 좀 기운이 떨어진 듯한 그게 약간의 저는 단일화가 끌어올리는 결집 효과도 있겠지만 단일화가 끌어올리는 약간 칠링 이펙트 이런 것들도 조금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대단히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하지만 이게 단일화 돼버렸는데 이게 과연 될까. 특히 이제 부산 같은 데서는 우리는 한계에 왔네. 뭐 이런 이제 약간 정서가 좀 있었을 수도 있다. 차 의원님이 지금 금방 전문용어를 쓰셔가지고 칠링 이펙트가 뭔가를 식어버리고 쉽게 만드는 식어버린. 네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죠. 사실은 현재 적어도 지금은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을 민주당이 하고 있으면은 그렇죠. 훨씬 더 열심히 띄워줬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아마 초반에는 초중반 때는 저는 굉장히 열심히 뛰었다라고 네네,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준 시그널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 봐가면서 것만큼. 나중에 공천에 가점을 어떻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뛴 건 맞는데 그게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거였냐? 뭐 이거는 이제 다시 물어봐야 될 문제예요.